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As soon as it came out, people were talking about it and, talking about how they could use it and things, and they used it almost day one.人類の英知の総和の10倍をですね、10年以内に達成すると。これが AGI。미국 IT 기업들이 생성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가운데 AI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생성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조치에 나섰는데요. 생성 AI 시장마저도 미국 빅테크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생성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하정우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AI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황정현 기자가 글로벌 패권 경쟁과 규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생성 AI 초기 생태계의 주도권을 쥐고 독주하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사양이 낮은 AI 칩마저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첨단 반도체와 장비를 수입할 수 없도록 경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出于政治目的，人为设限或强行脱钩，违反市场经济和公平竞争原则，破坏国际经贸秩序，扰乱全球产业链供应链稳定，最终将损害整个世界的利益。 유럽은 AI를 주도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포털과 SNS에서 사실상 미국 빅테크들의 시장을 내준 유럽은 막 태동한 생성 AI 분야에서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유럽이 발빠르게 AI 규제 법안 마련에 착수한 데에는 이러한 우려가 반영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AI 규제를 위한 법안 협상안을 가결했습니다. We have set the way for the dialogue that we will need to have. We started havi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on how we can build responsible AI for our globe. 협상안에는 고위험 AI의 경우 원천 데이터의 저작권까지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빅테크들이 가장 꺼려하는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빅테크의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족쇄를 물리거나 재가를 물릴 수 있는 다양한 규제나 법안들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에도 챗 GPT, 달리, 미드저니 등 미국의 생성 AI 서비스가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 소비자 시장뿐 아니라 기업용 생성 AI 시장까지 공략해가고 있어 발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이번엔 국내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AI 서비스 특성상 언어와 문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종 서비스들의 경쟁력도 주목할 만한데요. 그런데 AI 서비스 자체가 언어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들이 한글에 공들이고 있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약 5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외국어 학습 앱 듀오링고에 따르면 2022년 가장 다운로드를 많이 받은 언어 앱 1위는 영어, 2위는 스페인어였고 한국어는 7위였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듀오링고는 K 콘텐츠 확산 등에 힘입어 한국어가 아시아 언어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언어가 될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특성상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핵심인 만큼 국내 토종 AI 서비스 업체들의 경쟁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이버는 지난 8월 하이퍼 클로버 X를 출시했습니다. 기업용 B2B 인공지능 플랫폼에 하이퍼 클로버 X를 적용해 수익화를 추진하고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는 B2C 서비스에도 하이퍼 클로버 X를 적용해 사용자 경험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대화 형식으로 검색창에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가 검색된 정보를 기반으로 요약된 그리고 좀 더 잘 한 번에 사용자가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쓰실 때 그 창작자가 쓸 법한 그런 문장들을 빠르게 일단 생성을 해줘서 카카오는 합리적 비용에 초점을 맞춘 코 GPT 2.0을 준비 중이고 NC소프트는 게임업계 최초로 한국어 전용 거대 언어 모델인 바르코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등도 자체 개발한 생성 AI 서비스로 해외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생성 AI 발달로 언어의 벽이 점점 무너지면서 한글이 국내 AI 시장에 방어막이 되기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글은 자사가 주최하는 전 세계 프로그램 개발자 회담 구글 I/O에서 한국어를 외국어 중 가장 먼저 AI 챗봇 바드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글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기존 서비스보다 품질이 향상된 AI 기반 해외 통번역 서비스들이 국내에 상륙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거의 모든 서비스, 제조업 등의 필수가 될 AI. 미국 등 해외 AI 기업들의 국내 시장이 무차별적으로 잠식당하는 걸 막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선전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요즘 경제 IT 분야에선 영화배우 하정우보다 더 핫한 하정우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하정우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하 센터장님을 모시면서 질문을 하려고 살펴봤더니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에 물어봤습니다. 네이버가 다른 해외 서비스와 비교해 AI 분야에서 우리가 이거 정말 잘한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 네이버가 20년간 이상 검색 시장을 지켜오고 그리고 또 컨텐츠 플랫폼으로 많이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한국 자체에 대한 역사, 사회 문화,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글로벌 빅테크의 어떤 생성 AI들이 김유신 장군의 역사와 위화도 해군을 헷갈리는 반면에 저희는 훨씬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이해도에서의 차이, 디테일한 어떤 이해도에서의 차이가 사실은 이런 생성 AI를 활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품질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고 이게 저희가 한국어만 잘하냐 이런 건 아니고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별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시장에서도 하이퍼 클로버 X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 한국어 기반한 정보 탐색 기능에서는 챗 GPT를 능가한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작권이라던가 코딩이라던가 이런 거에 기반한 좀 창작 도구 기능에서는 챗 GPT에 밀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보완 가능할까요? 네, 사실 그 어떤 학습 데이터 관점에서의 저작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작권자들, 당연히 언론이라든가 또 도서라든가 이런 뭐 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저작권자들과의 논의를 계속 풀어가고 있고요. 사실 양질의 데이터를 잘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훨씬 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생성 AI가 나오면서
창작을 하는 방법이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각 저작권자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또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덕으로. 이렇게 해서 의미 나는 구조를 찾아감으로써 어떤 데이터 관점에서의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함께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저희 하이퍼클로바 X와 연동을 해서 모든 걸 글쓰기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사용자의 의도나 어떤 기대하는 기능에 맞는 앱들을 연결을 시켜드리면 돼요. 그게 저희는 스킬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 두었고요. 챗GPT에서는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저희가 구현이 되어 있고 이런 스킬 생태계를 만들어 감으로써 또 상당히 많이 말씀 주신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처리를 하려면은 굉장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와 투자금 대비해서 경쟁력이 네이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킬러 서비스로 승부를 해야 할 텐데 이건 정말 킬러 서비스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생성 AI 기술이 정말 혁신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킬러 앱을 찾았느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모두 다 탐색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B2B 관점, 즉 이 생성 AI를 업무,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녹여 넣었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비용 감사라든가 생산성 향상의 어떤 이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부터 먼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GPT-4 같은 경우는 그 읽고 뭐 말하고 보고 이런 서비스들,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잘 연동이 되게 구현이 좀 됐는데 이런 것들 멀티모달 AI라 그러더라고요. 그 네이버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이미지나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버전에서 클로바 X는 텍스트 그리고 스킬을 통한 외부 앱 연계 정도가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연계되는 앱들은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거기에 어떤 이미지와 같은 시각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도 곧 준비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이버 입장이 아니라 하 센터장인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생성 AI 서비스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생성 AI라고 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혁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생성 AI가 사용자들의 의도를 그 이전 어떤 AI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그 파악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대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생성 AI가 외부에 있는 많은 앱들과 사용자들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 빌 게이츠가 얘기한 진짜 똑똑한 AI 비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용자들은 이제 나의 의도를 아주 쉽은 방법으로 외부의 많은 앱들이나 어떤 산업과의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생성 AI란 게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강력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실행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히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성 AI 자체적인 경쟁력, 그리고 기술력 경쟁력, 그리고 생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세타증인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의 발명을 넘어선 신세계가 열렸다. 챗 GPT 등장 이후 많은 IT 전문가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상위 50개 생성형 AI 서비스 순위입니다.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미국 빅테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아직 상위 50위권에 국내 서비스는 들지 못했습니다. 기업의 문제를 넘어 IT 주권, 일자리 등으로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생성 AI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미래 사회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올 것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 생성 AI 서비스
앞으로 사회적인 지원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도 AI 윤리 문제 등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책임도 이행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